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예민수입니다. 오늘 수능일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8시 반으로 오늘 하루만 조금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수능일은 뭐 전 국민이 연관돼 있는 그런 날이죠. 시험 보는 수험생들 파이팅이고요. 부모님들도 힘내십시오. 주식에는 손절이 있지만 수능에는 미래에는 손절이 없습니다. 목표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파이팅이고요.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가죠.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아침에 보면 우크라이나 또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진 거 지정학적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었고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많이 좁혀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CPI 좋게 나왔다는 것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미국의 뭐 타깃이라는 소매 업체, 백화점 업체 얘기하는 거 보면 다시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 시장은. 그런데 실적이 썩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쇼커버나 이건 뭐 같이 오르는 건데 실적을 보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됩니다.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죠? 실적이 정말 좋은 데는 어디냐 이걸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이고요. 키 맞추기와 함께 뭐 지수 자체 불안정성은 좀 적지만 종목별로 수익을 이제 내야 되는 게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개장 전이어서 시간은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개장 전에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 점검하면서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잠겨있던 수익과 함께 답답했던 비밀까지 풀어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개장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종목을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에 방송에서 추천해 주셨던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잘 해내다가 최근에 살짝 좀 쉬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게 일시적인 주가의 조정일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쉬어갈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금 안정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횡보 조정, 기간 조정 같은 걸 받으면서 잘 버티다가 또 시장의 순환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주도주들이 이끄는 그런 장세가 됐을 때 또 시세를 강하게 뽑아낸다면 뭐 전혀 우려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종목들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튬 업체인 리튬 광산 업체 엘버말도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최근 주가 흐름도 뭐 중국 증시의 영향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 같이 또 글로벌리하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정이 의외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추세를 붕괴시킬 정도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뭐 먼 미래를 본다면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해서의 믿음, 뭐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저는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들 종목 중에서 분명히 비싸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을 비싸 보이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삼성 SDI는 아니지만 뭐 몇 개 비싸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세를 이탈한다면 더 빠르게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빠지는 종목에만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한 종목, 이익이 난 종목의 수익을 관리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단 삼성 SDI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 조정이 나오는 종목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비싸게 샀던 종목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11월 7일에 얘기해 주셨던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목표 주가
주가를 딱 정확하게 8,000원을 월요일에 달성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18.5%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가파르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이제 챙길 때가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동수주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산업재를 좀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의 이제 민간 기업들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산업재가 같이 오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지적드렸던 것이 캐터필러, 코마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코마츠는 뭐 신고가 영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캐터필러는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보였단 말이죠.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해당 종목군들이 계속 페어링돼서 같이 간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홀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세 종목이 같이 흔들리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때는 저는 같이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 우리가 설정한 어떤 목표가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보다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설기계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맥락을 계속 같이 하는지 아니면 분리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불고 있는 이 중동수주 바람이 오늘을 정점으로 해서 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페어링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함께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듯이 오늘 또 빈살만 왕세자가 대기업 이 총수들과 함께 회동을 갖는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과연 재료가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소식이 나올지 오늘 뉴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첫 종목이 삼성물산이라서 이 얘기를 이어간 거예요. 진정한 네옴시티의 수혜주일까? 하루 일찍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설과 토목주가 또 수혜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옴시티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미 실제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따낸 쪽은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그 종목 이 제목은 제가 제안했는데요. 네. 어그로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뭐 8.5조 관련된 뉴스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림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돼서 5개 회사가 또 찢어가지는 것이니까 관련 얼마만큼 삼성물산의 수혜가 되느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수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인지 이런 건축물들이 실제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보고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뭐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종목군들 네옴시티는 정말로 뭔가 확실한 계약을 맺기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모멘텀으로 만족하셔라라고 언급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 계약,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실제 계약 맺어도 돈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우디가 어떻게 돈을 안 주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과거 중동 수주했다가 돈 늦게 받은 경우, 돈 덜 받은 경우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이제 기대감만 키울 땐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삼성물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삼성물산은 네.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네옴시티는 되면 정말 좋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뭐 삼성물산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수주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볼 때 너무 네옴시티 하나만 보고 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인, 되면 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정도의 요인으로 보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긍정적인가요? 네, 뭐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뭐 전체적인 컨센서스보다 다 올라간 그런 네. 모습. 물론 여기에 일회성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설사와의 차별점 바로 수익성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수주하길래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삼성 SDI도 다른 기업들이 뭐 미들 싱글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삼성 SDI는 두 자릿수가 넘는 그런 네.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설 부분에서 다른 데는 다 실적이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긴 마진율이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앞으로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또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외 수주도 어느 정도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견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IT 쪽의 수주,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만들 여러 공장들, 평택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이거 다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물산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캡티브 물량들은 적어도 수익성이 뭐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뭔가 건설 수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지금 주가 상승의 본질은 네옴시티가 아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네옴시티 그리고 3분기 호실적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쪽에 이제 관련된 공장의 수주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 이 자리는 과연 새롭게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역대 밸류에이션이 건설사 치고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 치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그것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해서 비교적 높게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PE 관점에서 낮아 보이지만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뭐 PB 관점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또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지분도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연관되어 있고 이런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또 업황 자체가 좋거나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캡티브 건설 수주 물량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돼서 뭔가 수주가 터지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요인도 나중에 반영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건설사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꼭 비싸다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의 이익 개선분을 현재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른 건설사와는 다르게 이 종목에는 좀 더 높은 밸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한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신규 매수는 뭐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멘텀을 소화하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캡티브 물량 자체의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앞으로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2만 4,500원 정도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 얘기 맞춰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농심이에요. 3분기 실적은 일회성 호전이었을까입니다. 사실 식품 업계들에게 있어서는 원가라던가 환율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먼저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실적을 이제 보시면 이 종목도 일단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죠. 네. 근데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를 보시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마진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매출도 일정 부분 뭐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지만 매출 증가분은 제한적이죠. 양적인 증가는 북미 쪽에서 가져왔죠. 뭐 중국은 소소하다고 보고 북미 쪽에서는 마진율은 떨어졌는데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모습.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합산해 보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마진 성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농심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향후 농심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런 요인들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긴 했지만 올라왔더라도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3분기 실적에는 일단 양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뭐 질적인 성장이 함께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이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4분기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호실적을 이끈 건 아무래도 국내외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고 북미 쪽에서의 또 물량이 증가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좀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근데 4분기도 이러한 추이를 이어가겠죠. 오른 가격 낮추겠습니까?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뭐 라면을 비롯한 뭐 스낵의 전반적인 매출이 어차피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4분기 실적은 뭐 3분기와 플랫하게 갈 가능성 혹은 뭐 약간 둔화되거나 그 네.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지금 소맥이라든지 파묘라든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요 이제 이런 농심이라든지 음식업체들의 실적에는 다 레깅돼서 나타나는 거죠. 뒤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실적이 언제 잡히느냐? 내년 1분기부터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럼 원가는 떨어졌는데 가격 낮출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뭐 정부가 압박해서 가격 낮추라고 하면 가격 올리지 않는 정도? 네. 아니면 가격을 낮추면 뭐 그 제품의 양을 뭐 줄이는 줄일 수 있죠. 그런 네. 어떤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음식료 업종 최근 들어서 일부 종목군들이 작년 조정 때 올해 이제 연초 조정 때 견조하게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해외 비중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떨어지는 원가가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뒤늦게 반영되는 원가를 생각해 보면 설사 매출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자체, 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부담을 줬었던 원재료 가격이 이제 좀 고개를 꺾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한 부분은 당연히 다시 뭐 낮추진 않겠죠. 뭐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이어진다면 동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8만 원 정도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를 뭐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밴드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익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PR 쪽에서는 지금 뭐 낮은 수준 이라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하고 그렇다고 높은 수준은 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 수준인데 PBR을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 종목의 수익성이라든지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한 0.9배를 축으로 계속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7배 수준까지 굉장히 낮아졌다가 다시 수익성이 개선되고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PB 관점에서 한 0.9배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BPS가 한 39만 원 정도니까 0.9배를 생각해 보면 한 35만 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성 3분기에 개선된 요인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2분기 정도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0.9배의 스윙을 다시 한번 보일 때 그 위로 올라갈지 여부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이고 현재 시장 상황이 뭐 본격적인 상승장도 아니고 또 음식료주가 뭐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대표주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한계를 설정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PBR 밴드로 봤을 때 0.9배를 축으로 스윙하고 있기 때문에 0.9배 아래에서는 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0.8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한 35만 원 정도를 타겟팅하는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심의 목표 주가 35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늘 10시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주도주 당연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단기 반등폭이 컸으니까 쉬어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에너지는 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조정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주도주도 조정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 에너지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도 조정받고 주도주도 조정받는데 시장 에너지도 죽어버리는 네. 거래량도 줄고 뭐 특별히 움직이는 종목도 없고 뭐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면 그건 약간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 지수가 조정 나오고 주도주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가 살아있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나 지수가 조금 쉬어갈 수 있어도 최근에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에너지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